안녕하세요, 꿀런지 PD입니다. 미쳐버린 가격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신제품 노트북들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갤럭시북 6 프로, LG의 그랜프로 2016이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랜프로 2016은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 펜서레이크와 AMD의 최신 프로세서 고르곤 포인트 탑재 모델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찾는 16인치를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면 될지 알려드립니다. 비교 대상 노트북은 인텔 코어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를 탑재한 갤럭시북 6 프로와 LG 그랜프로 2016, AMD 라이젠 AI7 450을 탑재한 LG 그랜프로 2016 3종입니다. LG 그랜프로 2016 2종은 편의상 AMD 그랜프로와 인텔 그랜프로로 구분해서 지칭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사려고 보면 프로세서 이름을 개발 코드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노트북에 들어가는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는 펜서레이크고 AMD의 최신 프로세서는 고르곤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제가 비교한 노트북 3종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모두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본 영상은 3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1부는 성능의 영역으로 프로세서 램, SSD 등의 하드웨어 차이로 인한 성능 발열, 배터리 사용 시간 등을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다음 2부는 취향의 영역으로 디자인, 키보드, 스피커 등에서 제품별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마지막 3부는 우열을 가린 영역으로 무게, 터치 디스플레이 등 객관적으로 좋고 나쁨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에 기반한 성능 비교 분석 제1부 성능의 영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3종의 노트북은 모두 32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CPU의 인코딩 성능 테스트로 100% 부하 시의 최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2024 점수부터 보면 AMD 그랜프로가 싱글코어는 2에서 3%, 멀티코어는 18에서 20% 정도 낮습니다. 계속해서 실사용 환경에서의 CPU 연산 성능을 테스트한 긱벤치 6는 AMD 그랜프로가 멀티코어에서 19에서 20% 정도 낮은 것은 시네벤치 2024와 비슷한데 싱글코어는 반대로 3에서 4% 높게 나왔습니다. 멀티코어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인텔 그랜프로와 갤럭시북 6 프로가 유리하고 싱글코어 성능이 중요한 문서 작업, 웹서핑 등의 단순 작업 시에는 3종의 노트북이 오열 없이 모두 좋습니다. 들고 다니기 좋은 경량 라인업 노트북들이니까 배터리로 사용할 때 벤치마크 점수 변화를 보면 시네벤치 2024에서 AMD 그랜프로와 인텔 그랜프로 모두 약간의 성능 하락이 있고 긱벤치 6에서도 그랜프로 2종은 약간의 성능 하락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강한 부하를 받았을 때 스로틀링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네벤치 2024의 10분 스로틀링 테스트와 30분 안정성 테스트 결과를 봅니다. 3종 모두 변동 없는 싱글코어는 제외하고 멀티코어 점수만 보고 있는데 인텔 그랜프로만 약 5% 정도의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CPU에 이어서 내장 GPU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결과입니다. 다이렉트 12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 실시간 레이트레이싱과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포트로얄, 논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스틸로마드 라이트 3종의 결과를 보면 AMD 그랜프로가 인텔 그랜프로나 갤럭시북 6 프로와 비교 시 정말 크게 뒤처진 점수를 기록합니다. 인텔 펜서레이크 내장 GPU인 인텔 아크 B390이 정말 잘 나왔다는 것이 동시대의 AMD 프로세서와 비교하니까 제대로 표시가 납니다. 3D마크도 배터리로 사용 시 점수 변화를 체크해보면 AMD 그랜프로와 갤럭시북 6 프로는 점수 하락이 없고 인텔 그랜프로만 3종의 테스트 모두 약 5% 정도의 점수 하락이 있습니다. 이어서 가부하 시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면 인텔 그랜프로가 스로틀링이 거의 없고 AMD 그랜프로는 아주 약간의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6 프로는 약 10%의 스로틀링이 걸려서 성능 유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최고 성능, 배터리 사용 시 성능, 스로틀링 시 성능 유지 안정성에 대해 별점을 매겼는데 AMD 그랜프로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그랜프로나 갤럭시북 6 프로보다 종합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AMD 라이젠 AI7 450이 내는 퍼포먼스만 해도 업무용이나 학업용 등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경량형 노트북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게임 플레이인데 완전히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사이버펑크 2077을 먼저 테스트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 1920x1200 해상도로 퀵 프리셋 울트라와 레이트레이싱 낮은 두 가지로 인게임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내장 GPU 성능 차이가 게임 시에 그대로 드러나서 갤럭시북 6 프로나 인텔 그랜프로가 두세 배 높은 프레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프레임 생성 기능인 인텔 Xe 슈퍼 샘플링과 AMD의 FSR 3.1을 적용을 해서 한 번 더 프레임을 확인해보면 3배 가까운 AMD와 인텔 사이의 격차는 여전하고 인텔 그랜프로와 갤럭시북 6 프로의 평균 프레임이 90이 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프레임 생성 기술이 들어가긴 했지만 내장 GPU를 탑재한 노트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인텔의 펜서레이크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버워치2를 그래픽 설정 낮은 렌더링 스케일 100 최대 해상도로 플레이를 했는데 AMD 그램프로는 2560 곱하기 1600이고 인텔 그램프로와 갤럭시북 6 프로는 2880 곱하기 1800입니다. AMD 그램프로가 프레임이 가장 낮게 나오고 동일한 프로세서지만 갤럭시북 6 프로가 인텔 그램프로보다 평균 프레임과 하위 0.1% 프레임이 더 잘 나옵니다. 평균 프레임과 하위 0.1% 프레임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게임 중에 버퍼링이 종종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갤럭시북 6 프로도 게임 중에 미세한 버퍼링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빈도상으로 인텔 그램프로가 조금 더 빈번하고 측정된 수치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틀그라운드를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100, 1920 곱하기 1200 해상도로 플레이했습니다. AMD 그램프로가 상대적으로 프레임이 낮긴 하지만 게임 중에 버퍼링에 대한 체감이 거의 없이 하위 0.1%가 안정적인 편이고 오버워치2와 반대로 평균 프레임이 인텔 그램프로가 갤럭시북 6 프로보다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하위 0.1%를 보면 오버워치2와 동일하게 인텔 그램프로의 안정성이 갤럭시북 6 프로보다는 떨어집니다. 벤치마크를 통한 스로틀링을 확인할 때 인텔 그램프로는 CPU에 약간의 스로틀링이 걸리고 갤럭시북 6 프로는 GPU에 약간의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런 특징의 차이로 오버워치2나 배틀그라운드에서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노트북이 달라지는데 저보고 딱 한 대로만 게임을 하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갤럭시북 6 프로를 선택합니다. 성능의 영역에서 다음으로 비교할 부분은 발열 관리입니다. LG 그램프로 2016은 AMD와 인텔 구분 없이 개선된 쿨링팬을 탑재했고 갤럭시북 6 프로는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습니다. 게임을 1시간 이상 플레이하는 중에 프로세서 온도의 평균은 갤럭시북 6 프로가 가장 낮고 AMD 그램프로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인텔 그램프로는 온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배틀그라운드를 1시간 이상 플레이하고 있는 중에 외부 발열을 측정하면 갤럭시북 6 프로의 키보드의 최고 온도가 41.5도밖에 되지 않아서 훌륭하고 AMD 그램프로는 43.8도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텔 그램프로는 47.1도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AMD 그램프로는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무난한 발열 관리가 가능한데 동일한 인텔 코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를 탑재한 두 대의 노트북의 발열 관리는 극과 극입니다. 삼성이 베이퍼 챔버를 선택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LG는 물리적으로 쿨링팬을 개선하긴 했지만 발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앞에서 게임 플레이 시 인텔 그램프로의 버퍼링 빈도가 가장 많고 하위 0.1% 프레임의 수치가 가장 낮았던 것도 높은 온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에 이어서 프로세서가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부분,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4K 60프레임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인 사용시간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갤럭시북 6 프로와 인텔 그램프로는 최고 밝기가 500니트고 AMD 그램프로는 430니트가 나와서 400니트 밝기를 맞추고 볼륨 20으로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프로세서의 차이 이외에 LCD라는 차이가 있는 AMD 그램프로가 5시간 16분을 기록했고 OLED인 인텔 그램프로와 갤럭시북 6 프로는 비슷하게 각각 9시간 10분과 9시간 5분을 기록했습니다. 은근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프로세서의 차이도 있지만 AMD 그램프로가 LCD를 탑재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LCD가 밝기 변화에 따라서 전력 사용 효율의 변화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해서 밝기를 조금 낮춘 250니트로 맞추고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격차는 여전하지만 AMD 그램프로가 인텔 그램프로 대비 400니트 밝기에서 57% 수준이었던 재생시간보다는 증가한 약 75% 수준이 되었습니다. 인텔 그램프로나 갤럭시북 6 프로는 밝게 사용해도 배터리 사용 시간이 충분하고 AMD 그램프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한다면 밝기를 적당히 낮춰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1부 성능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비교할 것은 SSD 속도입니다. 인텔 그램프로에는 PCIe 5세대 NVMe 2.0 D램 포함 삼성 SSD가 탑재되었고 갤럭시북 6 프로에는 PCIe 4세대 NVMe 2.0 D램리스 삼성 SSD가 AMD 그램프로에는 PCIe 4세대 NVMe 1.4 D램리스 피손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읽기 쓰기 속도를 측정하면 최신 규격의 D램까지 포함된 SSD를 탑재한 인텔 그램프로의 속도가 확실하게 더 빠르고 갤럭시북 6 프로와 AMD 그램프로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참고로 인텔 코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를 탑재한 그램프로와 갤럭시북 6 프로는 SSD 메인 슬롯이 PCIe 5세대를, 추가 슬롯이 PCIe 4세대를 지원하고 AMD 라이젠 AI7 450을 탑재한 그램프로는 SSD 메인 슬롯과 추가 슬롯 모두 PCIe 4세대만 지원합니다. 오랜 시간 테스트에서 도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부 성능의 영역 비교를 별점을 부여한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소 많은 데이터가 등장해서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별점을 보면서 더 좋은 노트북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데이터 비교 분석에 이어서 제2부 취향의 영역을 시작합니다. 노트북을 선택할 때 내 돈을 쓰는 것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취향의 영역 첫 번째 비교는 디자인으로 LG 그램프로 2016은 AMD와 인텔 상관없이 외부 디자인은 동일해서 그램프로 2016과 갤럭시북 6 프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얇고 가벼운 경량형 노트북들은 디자인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데 로고의 위치가 그램프로는 가운데 갤럭시북 6 프로는 상단에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램프로 2016은 포트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형태를 하고 있고 갤럭시북 6 프로는 포트가 있는 부분부터 앞쪽 끝까지 길게 선을 대각선으로 그어서 완만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램프로 2016은 상판 옆면에 실버 포인트를 줬는데 갤럭시북 6 프로 옆면의 색상이 거의 같은 하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그램프로 2016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합금의 에어루미늄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질감과 컬러감을 선보였습니다. 브러싱 가공을 통해 고급스러운 느낌의 질감을 만들고 독특한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에어루미늄 실버, 퓨어 화이트가 아니라서 바라보는 방향이나 빛에 따라서 은은하게 변하는 컬러감이 인상적인 에어루미늄 화이트가 있습니다. 갤럭시북 6 프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실버는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취향의 영역 두 번째 비교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숫자 키패드 유무에 따른 차이와 타건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숫자 키패드는 16인치 노트북이라면 대부분 존재하는 부분인데 갤럭시북 6 프로 16이 10키리스를 선택하면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숫자 키패드를 제외한 타이핑 영역이 완전히 가운데 자리하게 되니까 갤럭시북 6 프로 16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숫자 키패드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램프로 2016 16인치가 더 마음에 들 겁니다. 저는 숫자 키패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10키리스보다는 숫자 키패드가 있는 키보드를 좋아합니다. 다음 타건감은 갤럭시북 6 프로 16이 이전 세대보다 반발력이 약해지면서 은근히 튕기는 느낌이 강한 그램프로 2016 16형과는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흐르듯 부드럽게 타이핑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갤럭시북 6 프로가 어울리고 손끝에 튕기는 맛이 좀 나야 타이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램프로 2016이 어울립니다. 다음 취향의 영역 세 번째 비교는 스피커입니다. 갤럭시북 6 프로 16이 트위터가 들어간 상향식 스피커를 키보드 양옆으로 가져오면서 소리가 사방으로 잘 퍼져서 구조적으로 공간감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공간감이 좋아지면서 다양한 소리가 다채롭게 들리다 보니 가수의 목소리는 약간 묻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램프로 2016 16형은 가수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고음은 그램프로 2016 16형이 힘있게 계속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라면 갤럭시북 6 프로 16은 상대적으로 힘이 살짝 붙인 상태에서 밀고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 밖에 중저음은 비교된 노트북 모두 잘 표현해서 설명할 만한 차이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갤럭시북 6 프로와 그램프로 사이에 객관적으로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제3부 우열의 영역입니다. 우열의 영역 첫 번째는 두께와 무게입니다. 그램프로 2016 16형은 1.199kg으로 1.59kg의 갤럭시북 6 프로 16보다 약 390g이 가볍습니다. 1kg대 경량 노트북에서 상당히 큰 차이고 번갈아서 들어보거나 한 손으로 계속 들고 있어 보면 아주 쉽게 무게 차이가 체감됩니다. 노트북은 들고 다니기 위한 제품이니까 더 가벼운 무게가 무조건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경량 노트북은 사용 중에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펼쳐서 이동하는 경우도 제법 많은데 그램프로 2016 16형을 한 손으로 슬쩍 들고 이동하는 것과 갤럭시북 6 프로 16을 한 손으로 슬쩍 들고 이동하는 무게감이 많이 다릅니다.
두께는 반대로 갤럭시 북 6 프로 16이 11.9mm로 12.4에서 12.8mm까지의 두께를 가진 그램프로 2016 16형보다는 조금 더 얇은데 휴대성이나 사용성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다음 비교할 요소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3종 모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비교하면 LCD를 탑재한 AMD 그램프로가 OLED를 사용하는 인텔 그램프로나 갤럭시 북 6 프로보다 아래에 있는데 AMD 그램프로의 디스플레이도 훌륭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 위에 있어서 선택을 바꾸게 할 만한 요소까지는 아닙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은 터치 유무와 밝기입니다. 갤럭시 북 6 프로 16에 있는 터치는 사용자에게 입력 수단을 한 가지 더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램프로 대비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화면을 터치해서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노트북을 사용할 때도 필요에 따라서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편합니다. 다음은 밝기에 대한 이야기로 AMD 그램프로가 최고 435니트로 상대적으로 밝기가 낮고 인텔 그램프로와 갤럭시 북 6 프로는 최고 500니트로 동일합니다. 더해서 배터리 사용시간 분석을 할 때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LCD가 밝기 변화에 따른 전력 사용 효율의 변화가 OLED보다는 조금 더 크다 보니까 AMD 그램프로가 전원 연결이 아닌 배터리 위주로 사용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밝은 화면을 마음껏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결론적으로 터치 유무와 밝기, OLED 등을 고려할 때 갤럭시 북 6 프로가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디스플레이의 세부 스펙 차이를 지금 화면에 띄워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열의 영역 세 번째 요소는 터치패드입니다. 취향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거를 잠깐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비교를 위해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 할수록 갤럭시 북 6 프로의 햅틱 터치패드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판단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터치패드를 좌우 클릭을 할 때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단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매우 안정적이고 물리적인 클릭감 대신 발생하는 햅틱 반응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좌우 클릭을 상하단 구분 없이 아무것이나 해도 되는 것도 많이 편하고 크기 면에서도 갤럭시 북 6 프로 16이 표신하게 더 넓어서 커서를 움직이든 제처를 사용하든 사용성이 더 좋습니다. 우열의 영역에서 비교한 세 가지 요소를 별점을 매겨서 이해하기 쉽게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 그램프로 2016 16형 2종과 갤럭시 북 6 프로 16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짧게 정리합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확장 포트 구성 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65W 어댑터와 C2C 케이블은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C2C 케이블의 끝 모양이 그램프로는 둥글고 갤럭시 북 6 프로는 직사각형에 가깝다는 게 다르고 그램프로는 에어루미늄 실버의 검은색 어댑터와 케이블을 에어루미늄 화이트의 흰색 어댑터와 케이블을 넣어서 나름 깔맞춤을 했습니다. 갤럭시 북 6 프로는 그레이 기준 그냥 흰색 어댑터와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2026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노트북 3종 비교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하나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나와도 똑같은 것은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옵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공시 출시 가격 기준 대부분 300만원을 넘어가니까 노트북 구매를 고려할 때 고민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그램프로가 SSD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 LCD를 탑재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낮긴 한데 절대적으로 비싼 것은 똑같습니다. 램과 SSD 등 PC품의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최상위 옵션 기준으로 가격에 대한 기준점을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200만원 초중반대를 넘어가게 되면 노트북 구매에 대한 생각을 접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치르고 하나 사기로 마음먹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 영상을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비교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PCI 4세대 DRAMless SSD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학업용, 업무용, 가볍게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 이동이 잦은 크리에이터용 등 대부분의 목적에서 갤럭시 북 6 프로 16이 가장 좋다고 판단합니다. 디스플레이 터치, 햅틱 터치패드 등 사용성을 높여주는 세심한 요소들이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만족감을 줍니다. 다만 들고 다닐 시간이 많아서 가벼운 노트북에 대한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에 부하가 걸리는 작업이 사용 목적이 없다면 AMD 그램프로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인텔 그램프로는 누구에게 어울릴까를 고민해보게 되는데 발열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갤럭시 북 6 프로 16의 SSD는 사용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데 비해서 인텔 그램프로의 발열관리 문제는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고성능을 써야 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벼운 노트북에 대한 가치는 AMD 그램프로가 대신할 수 있고
인텔 코어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의 고성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갤럭시북 6 프로 16이 잘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취향 영역에서 비교한 숫자 키패드의 유무와 타건감, 디자인 스피커가 있는데 AMD 라이젠의 EI740 정도의 성능이면 충분하고 1.59kg의 무게도 괜찮아라고 하는 분들이 AMD 그랜프로 2010 16형과 갤럭시북 6 프로 16을 놓고 고민할 때 선택을 도와줄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인텔 그래프로에 설치된 최상위 SSD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도 비교한 노트북들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각각 리뷰한 지난 영상들을 참고해도 되고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를 남기셔도 됩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